정재호의 체인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세상이 내게 준 나의 짝꿍이지요. 오늘 내 짝꿍을 만났습니다. 네, 내 짝꿍으로 반갑습니다. 활동하고 있는 가수 이지요. 그리고 저는 압구정동에서 개업하고 있는 정재호 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성형외과 이름은 프로필 성형외과고요. 근데 이제 많은 프사 종류가 있는데 네네. 오늘은 많은 여성분들의 관심사 네네. 가슴에 대한 이야기. 네네. 굉장히 뭔가 여성으로서 저도 좀 약간 좀 부끄러운 부분도 있으면서도 좀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좀 약간 그렇네요. 네. 이 가슴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여성분들은 네네. 자세부터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리고 이 가슴이 주는 의미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를 수유하는 그런 어떤 사랑, 희생에 대한 그런 게 있고, 또 그야말로 여성을 상징하는 그런 심볼로서의 그런 가슴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여자분들의 관심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얼굴뿐만 아니라 이제 네네. 어떤 몸매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다 맞습니다. 보니 예, 이게 다 어떤 자신감과 직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요새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예전에는 얼굴에 곱고 눈이 크고 코가 크고 그렇지만 젊은 분들이 또 신장들도 많이 커지고 체형이 많이 바뀌어서 이렇게 조금 가슴이 자신 있게 보이는 걸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여자로서 굉장히 궁금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네. 이 가슴 수술 네네. 제 주변에서도 한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예, 예. 근데 제가 딱 얘기를 들었을 때 네네. 굉장히 아프다. 그 아프다고 그런 얘기하는 말이 거는 네. 이제 좀 요새는 많이 방법이 많이 바뀌어서 거의 아프지 않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내시경을 사용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 내시경을 쓰지 않을 때는 그 갈비뼈를 직접 건드리고 막 그랬어요. 오. 그게 상당히 아픈데 그런 일이 없고, 또 그 내시경을 씀으로써 출혈이 안 되기 때문에 출혈이 되면 이렇게 가슴이 막 부풀어 오르고 그래서 그게 아프거든요. 예. 예, 그런 일이 없고, 또 절개를 하더라도 우리가 꼬매거나 하지는 않고 바로 그 풀로 붙여요. 풀로 그냥 그 접합부를 고정하기 때문에 꼬매지도 않고, 거기다가 수술하고 나서 무통마취라는 걸 쓰거든요. 네. 그래도 3일 정도 무통마취를 쓰고 나면은 어느 정도 회복에 대해서 안정이 될 때라 거의 아픈 걸 느끼지 않고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슴 수술을 조금 어렵지 않게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아니 꾸미지 않고 막 풀로 붙이고 네네. 거의 많이 방법이 많이 바뀌었죠. 마법 수준이죠. 진짜 이건 사람 갖다가 수술하는 거 아니고 마네킹 갖다가 수술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네, 해리포터가 따로 없습니다. 아니 근데 그래도 조금 약간 믿을 수가 없어요. 네. 이전에 제 주변에서는 마사지 네. 그런 거 하면서 진짜 아프다고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돼요? 마사지도 요새는 많이 트렌드가 바뀌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술 중에 거의 출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사지를 하는 이유는 이제 구형구축이라고 하는 출혈이나 감염으로 인해서 보형물이 딱딱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마사지를 해줬는데, 요새는 출혈 자체를 없도록 하고 내시경으로 염증이나 그런 걸 전혀 없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만히 놔두는 게 보형물에 손상을 안 주고 구형구축도 안 주고 자연스러운 모양을 그렇게 만들어 준다고 하기 때문에 예전하고 또 그것도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예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저는 예전 거만 다 주워 들어가지고 생각보다 연세가 조금 아니 근데 어떤 네네. 그런 최신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가슴 수술도 트렌드가 있어요? 그렇죠.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예전에는 아주 젊은 분들은 잘 안 하셨어요. 하더라도 크지 않은 사이즈, 자연스럽게 하길 원하셨는데 요새 20대들은 상당히 자기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이 있는 세대들이잖아요. 그래서 가슴 수술도 상당히 크게 오. 자신감 있게 오. 좀
두드러지더라도 수술한 티가 나더라도 이렇게 사이즈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20년 전만 해도 뭐 한 200cc 미만이었는데 요새는 한 350cc 정도 되는 사이즈를 사용하게 됐으니까 벌써 그 사이즈만 해도 2배 정도 됐죠. 하기야 그 서구에서는 뭐 700cc, 800cc도 쓰니까. 아 진짜요? 거기는 뭐 키가 한 175, 180 되는 여자분들은 그 정도는 써줘야지 어깨도 크시니까. 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렇죠. 예. 근데 저희는 이제 아시아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350cc 정도 해도 상당히 큰 가슴 형태죠. 일반적으로 볼 때는요. 그럼 여기서 잠깐 질문. 네. 지금 뭐 이렇게 큰 가슴이 요즘에 좀 유행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여기 계신 지금 감독님들이 다 남성분들이란 말이에요. 네네. 네. 우리 이렇게 원장님도 남성분이시고 네네. 남성들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좀 약간 큰 게 부담스러워도 조금 큰 게 낫다 아니면 좀 자연스럽게 크게 사이즈업 하는 게 낫다. 네. 자, 큰 게 좋다 1번. 뭐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운 게 좋다 2번. 자, 하나, 둘, 셋. 손으로. 아 감독님 왜 먼저 빼요? 원장님도. 네. 원장님도 남자잖아요. 빨리 대답하세요. 대답하세요. 근데 우리가 사이즈를 무조건 크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환자분한테 어울리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크게를 말하는 거니까요. 뭐 가슴 밖을 벗어나면 안 되니까. 아니 근데 솔직히 이게 가슴 수술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대수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물론 대수술이죠. 수술은 뭐 아무리 간단하다고 생각하시는 쌍꺼풀 수술부터 뭐 가슴 수술이나 뭐 양악 수술이나 다 큰 수술이고 정말 사람의 그 인생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수술이라고 생각하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수술 시간만 따지면 1시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굉장히 짧은데요? 예, 마취하고. 왜냐하면 그 박리를 쉽게 얘기해서 가슴 수술이 가슴 보형물을 넣을 공간을 박리를 하고 보형물을 넣고 다시 꼬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익숙해지면 충분히 빨리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대충 그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좀 더 꼼꼼히 자세히 하고 수술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하는 게 중요하고 꼼꼼하게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수술 중에 환자분들이 마취가 돼 있지만 한번 그 앉은 자세로 만들어서 쳐다보고 양쪽을 비교해보고 하는 과정들이 앉은 자세로도? 필요하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쌍꺼풀 수술도 마찬가지지만 좌우가 대개는 거의 다 100% 다 비대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최대한 그래도 대칭을 맞춰주는 것이 환자분들의 만족도를 높고 사람들은 어떤 대칭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섬세하게 고려하는 그런 작업들이 사실 더 시간이 걸리는 거지 뭐 수술 자체가 그렇게 막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죠. 그래요? 진짜 심각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짧은데 네. 그러면 일단 그렇게 기술이 좀 좋아졌으니까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좀 짧게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그렇죠. 정도 기간을 뭐, 생각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일단 예전에는 뭐 수술하고 나서 피주머니를 넣고 할 때는 뭐 입원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피주머니를 안 넣어요. 피주머니를 안 넣는 거는 피가 출혈이 안 되니까 당일날 수술하고 당일날 퇴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정 속옷만 입고 한 2개월 정도 있는 걸 권장을 하는데요. 다시 활동은 뭐 다음 날부터도 가능하죠. 그래요? 네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바로 다음날 이렇게 출근하고 일상 업무 보고 이거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우리가 그 무통마취 같은 것을 달면 이제 그런 게 보일 수 있으니까. 근데 뭐 무통마취를 안 하고 그냥 다니시겠다고 하면 그 팔을 쓰는 것만 좀 조심하면 다니실 수도 있죠. 물론 그렇게 꼭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정도까지 가능한데 저희 일반 환자분들한테는 한 3, 4일 정도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죠. 네. 직장에 어떤 휴가를 낸다고 하면 3, 4일 정도는 네네. 여유를 좀 가지고 시간을 내셔라 네네. 이렇게 권유하시는군요. 원장님 그럼 가슴 수술에 대한 경력은 어느 정도? 가슴 수술에 대한 경력은 제가 대학 교수 있을 때부터니까 20년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네. 좀 약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더 확실히 믿고 맡길 수 네네. 있도록 뭔가 원장님만의 노하우 같은 거 좀 약간 있으면 좀 풀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뭐 노하우라기보다는 이제 뭐 대부분 가슴 수술을 잘 하시는 분들의 그 방법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절개를 하는데 가능하면 꼬매지 않고 우리가 더마본드 풀로 붙여서 한다는 거 그리고 내시경을 아주 자유자재로 사용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가슴 수술하면 뭐 가슴 밑선으로 하든 유두유륜으로 하든 끝 안쪽 부분까지 잘 안 보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겨드랑이로 할 때는 아예 안쪽 부분이 안 보이는데 그걸 이제 내시경이라는 눈이 신체의 일부가 돼서 들어가서 이제 보면서 수술하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중요하죠. 보면서 수술하는 거하고 안 보면서 이렇게 문질러 대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시경을 잘 써서 우리가 정확한 박리 그리고 정확한 지혈 이게 정말 중요하고 또 갈비뼈나 다른 구조물을 손을 대지 않아야지 아프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그 내시경을 잘 쓴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술하고 나서 예전에는 출혈이 돼서 그 피주머니를 넣었었는데 출혈 자체가 안 되니까 피주머니를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럼 환자분이 훨씬 더 편하죠.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뭐 가슴을 뭐 붕대로 막 감지 않고 딱 보정 속옷만 바로 입어도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드리니까 그 방법이 가장 기본적이지만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제가 흔히 성형수술 잘 된 여성분들한테 네. 그런 그 성형을 하신 분들한테 너 좋은 새 아버지를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정말 새로운 아버지시네. 뭔가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 가슴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정재호 새 아버지를 통해서 한번 꼭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은 간단하게 가슴 수술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네네. 다음 이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체인지 온 이지요. 네, 정재호였습니다. 네.